버리면 무죄를 선고할 수가 없어요. 왜냐하면 불소추 특권에 그렇죠. 따라서 유죄건 무죄건 역시 예리하십니다. 네, 대통령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재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애써 무죄라고 다 합의를 했는데 보니까 간단해. 그래서 무죄라고 무죄 맞아. 재판관들이 다 합의를 했는데 6월 3일 이후는 못하네? 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고 그 다음에 633 원칙을 대법원장이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. 그렇죠. 네. 근데 1심에서 이미 6개월을 넘겨버렸어. 그래서 합치면 벌써 1년이 넘었잖아요. 네. 그러면 최대한 대법원 입장에선 우리라도 기간을 단축해서 신속하게 선고하는 게 공직선거법 원칙에 맞다. 이럴 이유 때문에 신속하게 선고하는 게 아니냐라는 게 이제 제가 연락해본 이제 현직 이제 고위직 판사의 얘기였습니다. 네. 어쨌든 이거 걱정할 방송 게 나오려면 그 정도 취재하고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취재를 지금 그러게요. 댓글에서 네, 구독자님들이 난리가 났습니다. 크크크님, 정미진님, 네 그리고 다들 정말 똑부러진 설명도 감사하다. 아니, 원래 똑똑하신 분들이 네. 취재까지 이렇게 잘해오시면 어떡해요? 저는 취재로 하는 거지 아. 제가 똑똑한 게 아니고 항상 취재로. 아니, 네. 겸손함까지 갖추고 그러면 너무 좀 더 얘기해 주세요. 민호장님께서는 걱정 안 해도 되나요? 또 마음이 불안해지네요. 라고 하는데 그 파기 자판만 걱정하면 되는데 그건 가능성이 없다라고 좀 설명을 다 해주셔가지고 네, 마음이 불안해질 저는 필요는 이제 없다. 이런 관점도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파기 자판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는 그 명확하게 얘기합니다. 파기 자판 불가능합니다. 법률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유일하게 걱정하는 파기 자판은 일어날 수 없으니 없다. 결론적으로는 결과가 좋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. 그런데 왜 대법원이 서두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재명 후보가 지금 가장 유력한 후보잖아요.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단 말이에요. 그런데 대통령이 됐어요. 예를 들어 됐는데 계속해서 반대쪽에서 상고심 계속해야 됩니다. 여기서 재판 진행해야 됩니다. 불소추 특권은 재판 기소된 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. 이렇게 계속해서 딴지를 걸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약간 헌재에 막 이게 무슨 권한쟁의 심판을 한다든지 이런 분란이 계속해서 있을 소지가 있어 보여요. 그러면 대법원하고 헌법재판소 간에 약간 그 기관 간에 약간 자존심 싸움 같은 것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최고의 법원처럼 돼 있는데 사실 대법원은 또 자기들이 가장 최고의 법원이라고 생각. 약간 그런 네. 이게 서로 알력은 아니지만 자존심 서로 이렇게 긍지에 대한 어떤 경쟁이 있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데다가 그럼 누가 어떻게 결정할 거냐에 대해서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이걸 빨리 떨어버리는 게 대법원 입장에서도 국가의 혼란을 좀 방지하는 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저는 제 내피셜로는 그렇게 좀 추측할 면이 있습니다. 네,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요. 이제 다만 걱정인 건 나머지 재판이 4가지가 더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재명 후보님이 대선에서 승리를 하면 국민의힘이나 이제 보수권에서는 계속 나머지 재판은 또 진행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거고 아마 이번 5월 1일 날 선고하는 대법원에서 그 부분을 언급하진 않을 거예요. 왜냐하면 그 법원은 가상적인 상황을 미리 염두에 두고 얘기하진 않기 그렇죠.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겠네요. 아마 네. 이제 그 이후에도 지금 1심 판결 선고된 거 하나 있고 나머지는 다 1심인데 한 번은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뭔가 결정을 내려줘야 되는 상황이라 그래서 저는 이걸 6월 1일 전에 선고 안 하고 6월 3일 전에 그 이후에 선고하면서 선고는 안 하고 더 이상 진행은 안 한다. 그래서 이 사건만이 아니라 나머지 사건들도 다 진행할 수 없다라고 대법원이 명확하게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일단은 무죄가 되면 더 좋은 거니까 되고 나서 나머지 사건은 또 헌법 해석상 당연히 중단하는 게 맞으니까 그거는 그때 가서 또 대응하면 되겠죠. 헌법 해석상 당연히 중단될 텐데 이제 또 그런 억지 주장을 할 가능성이 있어서 아무튼 이번 선고 5월 1일에 되는 선고가 어떻게 보면 갑작스럽게 지금 속보가 떠서 모두들 당황하실 텐데요. 제가 보기에는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소추 특권이라는 것에는 공소 제기뿐만 아니라 공소 제기보다 넓은 공소 유지까지 포함해서 불소추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압도적인 다수설 아닌가요? 있죠. 헌법학 책들 찾아보면 대부분의 책들이 그렇게 서술하고 있더라고요. 그 실제 판례도 헌법재판소 결정에 이거를 정식으로 다룬 건 없지만 소추 개념에 대해 제가 지금 정확히 문구가 떠오르지 않는데 저도 소추 개념 정의한 것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결정례가 있어요. 그 소추에는 그 기소보다는 넓은 개념이다라고 해서 공소 유지도 포함된다. 포함한데 이렇게 돼 있는 문구가 정확히 있습니다. 그게
근데 이제 다른 어떤 검사 뭐 관련 사건인가 거기에서 이게 됐는데 결정료도 있고 해서 그건 명확한 것이다 생각하고요. 자, 그래서 오늘 갑자기 속보가 떠서 저희들끼리 그 코너를 마련해 봤는데요. 충분히 설명이 좀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 다음 코너로 넘어갈까요? 네.